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시즌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 주식 자체가 사실은 실적이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 반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차트 역사를 보면 처음에 지지를 하다가 이때 급락했을 때가 백신 때문에 빠졌었고요. 이때 빠졌을 때가 치료제 이슈 때문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중이 터지고 골리라 이후에 다시 한번 추락을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추락 중인데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천 대표가 좀 허언증인지는 모르겠지만 100조를 얘기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사실 모를 정도고 시장이 오픈됐을 때 이제는 음봉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뉴스라든지 분위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즌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절을 하고 버리고 가야 되는 주식이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뒤에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이 주식은 장기로 가지고 간다면 틀림없이 최고점이죠. 16만 1천 원인데 이 최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물렸지만 제가 이 영상을 시즌이 익절할 때까지 찍든지 혹은 내년 3월까지 찍고 그때 손절을 하든지 분위기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할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포러비스라든지 에코프로는 오늘 좀 가지 못했지만 SL 같은 경우 수익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조금 들고 가고 싶었지만 요즘 같은 증시 불안전한 증시에서는 익절 수익을 줄 때 분할적으로 수익을 먹고 내려갔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비중이 지금 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이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정말 외국인들이 얄밉습니다. 이 저점에서 이렇게 줍줍을 하고 있고 개인들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신이 나서 4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정말 잘 주워 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젠 물론 뭐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우리가 손해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손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홍준표 뭐 테마주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공매도를 없애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근데 이 시즌 아시다시피 공매도 1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시젠의 천정용 대표가 시장에 해외에 가서 회사 설명회 뿐만 아니라 외국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1대1 면담도 했더라고요. 뭐 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먼 미래를 쳐다보고 그렇게 인재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재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젠이 분자진단 플랫폼 시대 개막을 선언을 했죠. 천 대표가 직접 애틀랜타에 가가지고 AACC 참가를 했고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를 공개를 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감을 보였죠. 10년 동안 자 10년
여기서도 10년이죠. 10년 안에 뭐 100조라고 얘기를 했지만 10년 동안 걸릴 시간을 1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뭐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라면 누구나 시젠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진단 시약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라인을 확장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외 우수 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젠이 옛날에도 우스갯소리로 일반 직원보다 간부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들었죠. 최근에도 간부들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3개 도시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고 바이오, 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통계학 이 여러 분야의 박사급 인재를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100명에 대한 이 대도시의 우수한 인력을 뽑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은 당연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머릿속에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뭐 사기를 치고 이런 회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지켜보셔서 아시겠죠? 좀 주주들의 반응에 좀 느리고 어떤 대응이 느리다라는 거는 팩트인데 이 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하겠다라고 했었고 무중도 하겠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했었고 분기배당도 그렇고요. 지금 앞으로 고민 중인 게 코스피 이전과 M&A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팩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 대표는 이제 시제는 분자진단 기업을 넘어서서 글로벌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100조를 얘기했죠. 100조. 이 100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웃었는데 글쎄요. 나중에 정말 100조를 되게 된다면 지금 저처럼 물려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자, 전은경 내달 다음 달이죠. 이제 9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를 지금 시행한 나라 중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백신 접종률이 더 높죠.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카운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진단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자, 위드 코로나로 가도 진단검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료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아직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정부에서는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진단은 필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독감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부스터 샷을 맞으면서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에 대한 추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부스터 샷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젠 이전 상장 검토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M&A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더 유리하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으로 움직이면서 공매도에 대한 세력들을 조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는 아니지만 코스피를 이전을 한다는 것은 조만간 M&A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어떤 호재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젠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코로나 코스피 이전 상장 논의도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충분히 다시 논의할 충분한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손절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몇 분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젠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시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물렸고, 제 생각은 이렇다, 참고만 부탁드린다라고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과거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손절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일기처럼 찍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젠에 특히나 저 때문에 혹시나 어떤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딱히 할 말은 없다. 자, 원재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젠이 코스피 이전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조만간 M&A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코스피 2900선 위협 밟자 지금 공매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인들을 다 믿을 수는 없죠.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지만 이 말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공매도 세력들이 무시할 수는 없겠죠. 대선 주자가 만약에 지지율이 높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내가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상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준표의 지지도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여러분 월요일 또 이제 대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쉽니다. 요즘은 공휴일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래 주식이 물리다 보니까 차라리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주식쟁이가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아무래도 시즌을 저처럼 비중을 크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주말 동안은 창을 좀 닫아 놓고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적인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도 가끔씩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참고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